자, 가장 먼저 얘기해볼 스타는 어떤 커플인가요? 지난해 12월 17일 갑작스럽게 또 뒤늦게 파경 소식을 전한 배우 강성현 씨와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이혼 소식은요, 공식 보도자료 혹은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데 그것과 달리 두 사람의 이혼은 지난해 12월 김가훈 씨의 SNS를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녀에 대한 마지막 글,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 충돌이 잦았고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 2022년 이맘때. 사랑이라 믿었지만 사랑이 아니었던 10여 년은 평생 박제라는 글을 남기면서 결국 이러한 성격 차이로 결혼 11년 만에 부부관계를 마무리 짓게 됐다고 뒤늦게 고백을 한 거죠. 네, 여기서 조금 놀라운 게요. 이 강성현 씨가 김가훈 씨의 이 SNS에 글이 올라온 후에야 본인의 이혼 사실이 이 세간에 알려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아마 본인도 상당히 많이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속상하지만 이 또한 뭐 묵묵히 감당을 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걸 상당히 좀 이렇게 알게 되면 좀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예, 공식 보도가 아닌 이상 좀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네. 네, 그리고 강성현 씨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이 맞다. 그리고 두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인 강성현이 갖기로 했다라고 이 이혼 사실을 공식화한 건데요. 이 관계자들 말은 두 사람이 이미 2023년 6월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공식 보도 자료가 나온 뒤에 두 사람이 이혼을 둘러싼 관심이 사그러지나 했는데 최근 김가훈 씨가 전 아내 강성현 씨와 관련된 글을 또 한 번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었다고요? 성탄절 당일에 김가훈 씨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녀와 소통하고 있진 않아서 중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고 그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구도 덜 자극적으로 수정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 이야기 정확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강성현 씨와의 입장과는 나는 다르다라는 뉘앙스는 분명히 풍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참. 예, 근데 양측 모두 좀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상반된 주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억측이 불거졌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호사가들이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왜 이혼한 거야? 막 이렇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30일 김가훈 씨가 또 한 번 기름을 붓는 글을 한 번 더 쓰게 되는데 내가 유책이 아닌 이혼의 서사에서 나름대로 상대를 배려한 단호하지 못한 글이 이런 개인적 비극을 가지고 온 상황의 비루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유책이 아닌 이혼의 서사라는 것이 상대방을 그럼 상대의 유책 같잖아요. 비난하는 글로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이 글은 결국 하루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이 팽팽하게 반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이거는 유책이라는 단어까지 쓴 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이 김가훈 씨의 마음을 또 보듬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글이 나온 이후에 김가훈 씨에 대한 어떤 강성현 씨의 새로운 대응이 나왔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어떤 첨예한 대립이나 상반된 입장이라고 보기엔 솔직히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강성현 씨가 어떤 김가훈 씨의 주장에 대해서 내 의견은 달라요라고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이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전과 다름없이 이 배우 활동을 하면서 엄마이자 연기자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당분간 좀 아이들의 심리를 좀 보살피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혼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부부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강성현 씨나 김가훈 씨 그리고 아이들, 가족들 모두 이번 일로 너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전해주실 스타 부부의 이혼 소식, 자 누구일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아나운서 출신이죠. 박지윤, 최동석 씨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최근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직후 곧바로 박지윤 씨의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한 사실이 맞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소속사 입장 발표와 함께 이 박지윤 씨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시고 또 아껴준 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한다. 그 오래 고민한 끝에 최동석 씨와 이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면서 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인꼬 부부로 좀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해 전부터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긴 다음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기사를 접하고 좀 많이 놀라긴 했거든요. 네, 저도 놀랐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도 그럴 게 두 분이 그 동반 예능에 같이 이렇게 출연하기도 하고 SNS에 같이 여행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금슬이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일단 두 분이 만나게 된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 K본부 아나운서 이 30기 입사 동기예요. 거기서 인연을 맺어서 4년여 동안 열애를 하고 2009년 11월에 부부의 연을 맺었거든요. 현재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이 결국 14년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최동석 씨가 작년 7월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내 편이 없는 전쟁터에서 이 혼자 싸우는 인생만큼 처량한 게 또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고요. 속인 여성에게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 영어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합하고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루머가 확산되니까 박지윤 씨가 재차 입장을 밝혔어요. 댓글을 단 누리꾼 1명, 그리고 관련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 본인의 SNS에 또 입장을 냈는데 그동안 저를 둘러싼 수많은 말과 글을 접했다.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었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들을 바로잡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시간을 통해 지난날의 저를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했다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17일 최동석 씨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말이 길어진다. 그 직후에 또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이 좋은데 이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어느 부분에서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데 네. 그럼 이혼하는 부부들은 다들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각자의 이야기를 다 하겠죠.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네. 연예인,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네티즌과 언론에 포착이 되고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소가리 정도로 한 거를 남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사를 다루는 거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동석 씨도 이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 SNS에 이렇게 입장을 남겼는데요.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두고 많은 억측과 허위 사실들이 돌아서 이 사진 속의 표현이 마치 아내의 귀책인 것처럼 조작이 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억측이 계속된다면 이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현재 두 사람은 이혼 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알려져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어느 정도로 마음은 조금은 추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본인의 이제 일상을 그냥 올리는 정도로 SNS 올리는 정도로 이제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혼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침묵이나 응원이 그분들을 위해 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유명 너튜버이자 그리고 방송인 그리고 패션 코스메틱 브랜드 대표인 아우리 김민영 씨와 카레이서 서주원 씨의 소식입니다. 네, 아우리 씨는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너튜브 구독자 수가 75만 명이거든요. 인기 인플루언서에다가 뷰티 브랜드까지 런칭을 시켰고 MZ들의 워너비 같은 분이십니다. 네.
G세대들에게 더 익숙한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8살 때 모델로 데뷔를 해서 이 게임 방송 MC로 얼굴을 G세대들에게 많이 알렸어요. 그래서 G세대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스타 하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오리가 2018년 11월 11월에 그 인기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데요. 하지만 결혼 4년 만에 결국은 합의 이혼으로 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작년 11월 1일이었어요. 이 아오리 김민영 씨가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 말씀드려요. 이런 영상 하나를 올립니다. 서주원 씨의 불륜으로 상간녀 이 소송을 제기한 것과 함께 합의 이혼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렸습니다. 네, 결국 드러난 것만 보자면 아오리 씨 입장은 남편의 불륜이 귀책 사유이고요. 또 그래서 상간녀 소송까지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다른 서주원 씨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서주원 씨 입장이 전혀 달랐어요. 아오리의 너튜브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 시정할 계획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대체 누구의 말이 진짜인 건가요? 일단 서주원 씨의 입장문이 발표되고 이들을 알고 있는 누리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이때 아오이 씨의 너튜브 구독자 A 씨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사진 몇 장을 한 인터넷 매체에 제보하면서 아오이 씨의 주장에 다소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2022년 여름 서주원 씨가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해당 사진을 제보한 A 씨는 서주원 씨의 입장문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사진을 공개하게 됐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오리 씨가 직접 운영하는 이 너튜브 영상에 따르면요. 이 서주원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게 2022년 초였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서주원 씨가 어떤 여성과 있는 모습을 이 팬분들이 찍어서 아오리의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아오리 씨가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 이걸 좀 비밀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주원 씨가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은 맞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서주원 씨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비난이 마구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주원 씨도 뭔가 억울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목소리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간녀로 알려진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혼인 파탄 상태인 2022년 5월 별거 중인 상태일 때 자신이 만난 거고 물론 아직 이혼하지 않았는데 그 여성을 만난 것은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결혼 생활을 정확히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상대를 만나는 거는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게다가 네. 본인도 인정을 한 문제입니다. 네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너튜버가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 녹취록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서주원 씨가 아오리 씨와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던 시기부터 유흥업소에 들락날락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다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론이 완전히 아오리 씨에게 기울이게 됩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서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간만에 얘기를 나눴다면 이런 사실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모로 남들이 보기엔 좀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 갈등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현재는 그러면 결론이 난 상태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그 영상도 공개되고 녹취록도 공개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이제 다툴 게 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11월 1일이었어요. 이 아오리 씨가 본인의 SNS에 특정 일자를 적으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이 손 떨리는 상황들이 참 고된 요즘이다라고 하면서 목격자를 찾는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또 추측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래도 이 서주원 씨와의 이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또 아로 씨가 상간녀 소송을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이 일일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이혼을 놓고 봤을 때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중에서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둘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 라고선 법원이 파탄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이야 이걸 따진다는 거죠. 이걸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잘못이다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은 그쪽에게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지는요. 조금 더 조용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타들의 이혼 소식도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뉴스였습니다.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또 젊은 네티즌들에게 더욱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 이 과정을 다 공개했었습니다. 바로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 씨와 라붐 출신 유리 씨의 파경 소식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근데 두 분 다 현역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놀랐었어요. 예. 사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공개 열애부터 이 출산까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케이스인데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지난 2017년 9월에 열애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8년 1월 달에 혼전 임신 소식과 이제 결혼 사실을 동시에 발표를 해서 엄청난 이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나이, 최민환 씨가 26살, 그리고 이 유리 씨가 21살이에요. 어떡해. 이렇게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가요계 최연소 아이돌 부부라는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이 쌍둥이 딸을 출산하시면서 새 아이들과 굉장히 다복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갑작스럽게 이혼이 발표되어서 많이들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뭐 K본부 예능인 그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을 해서 이 새 아이를 키우는 그 현실 육아와 또 양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행복하게 보였는데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어서 그쵸. 저도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파경 소식이었습니다. 불과 시계를 2년 전으로만 돌려봐도요. K본부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팀워크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당시 최민환 씨는 유리에게 고맙다라고선 수상 소감을 전하면서 달달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결혼 5년 만에 부부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보냈던 이들 입장에선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네, 아무래도 두 분의 이혼 소식은 또 각자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2023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SNS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알렸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또 아이들은 아빠인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고 있고 새 아이의 부모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을 동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알린 건데요. 네, 아무래도 두 분 다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두 분의 이혼 사유가 밝혀졌나요? 2022년 12월에요. 두 사람이 그 오은영 박사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M본부에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로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서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누적되어서 이 파경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라고 그냥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은 자녀 교육관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최민환 씨는 유리 씨가 아이들 교육비로 한 달에 기본 800만 원을 쓴다고 밝혔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리 씨는 넷째를 원한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데 진심인 거예요. 이제 금액적인 걸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느꼈겠죠. 반면 최민환 씨는 뭐 경제적 부담인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둘 낳고 살다 보니까 행복하고 평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대화할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좀 겪었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
요즘은 워낙에 다들 SNS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SNS에 정말 뭐 작은 변화만 생겨도 많은 분들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좀 눈치를 채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리 씨나 최민아 씨도 사실 SNS를 좀 활발하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눈치가 빠른 팬분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해왔던 아이들 SNS 계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6월 19일 이후로 6개월 동안 어떠한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고요. 또 이혼 소식을 알리기 전부터 이 계정을 언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